안녕하세요. 주식맙사TV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감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그다지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니케이가 0.5% 하락을 나타냈고요. 대만도 0.37%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장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코스피가 0.62% 상승 마감했고요. 32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연일 말씀을 드리지만 전 고점 3240, 50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져지는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0.78% 상승이 나왔고요. 12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13만원 이 매물벽 내일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겠고요.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N자형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작지만 나흘 연속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건 SK하이닉스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조금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래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기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N자형 상승, N자형 상승을 만드는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 중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시킨 게 이 현대글로비스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시황 호조세가 현대글로비스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고 미래에셋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5%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분이었죠. 이 20만원 요 부분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다시 20만원 요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유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원자력 산업 필요성 강조 발언 그런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거래를 못했습니다. 12시 이후에 거래를 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를 다 주었고 끝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갔죠. 이거 복귀를 해본다면 이런 지점이죠. 한전산업 전고점이 만원이었죠. 이 많은 부분을 뚫어줄 때 보시면 3분봉이 2개, 그러니까 6분 동안에 이렇게 만원에서 조정을 받다가 상한가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큰 양봉을 만든다면 100원, 200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등만 거래하면 되죠. 제가 사무실로 다시 복귀를 했을 때는 얘가 상한가에 붙어 있고 상한가를 깨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중요하겠죠. 한전산업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원자력 관련주들 보시면 한전산업 혼자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를 붙은 모습도 그다지 강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2등이 서전기전이었는데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도 16.72% 밖에 상승을 못했죠. 얘가 장중한테 상한가까지 붙었다가 오후에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 만들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게 가려고 하면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2등인 서전기전 이런 애들이 20% 이상은 올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의 대장이라 할 수 있죠. 이 두산중공업이 10% 이상은 상승 마감을 해야지 얘네들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내일 거래를 하더라도 한전산업
위주로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은 두지 않는 걸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테마주도입니다.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오늘 윤석열 관련주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를 갔고요. 자, 자연과 환경을 보시면 오늘 조금은 거래량이 살짝 아쉽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량이 뭐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많이 터지긴 했지만 전번 거래량이었죠. 이 부분까지 조금 더 터져 줬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은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윤석열이 6월 말 7월 초에 정치선언을 한다고 하죠. 그럴 때 그때까지는 시장에 별 테마가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윤석열 관련주들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특징은 한번 시세를 주면 최소한 20% 이상은 상승을 하죠. 최소 20% 정도까지는 올랐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오늘 옙스가 그랬죠. 오늘 옙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루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오늘 해제가 되었는데요. 고가가 20%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고점 돌파 매매를 할 때 이런 윤석열 정치 테마주들은 최소 20%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얘가 올라갈 때 10% 정도 구간에서는 잘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자, 어저께 시세를 주었던 디지털 조선, 제가 전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걸 뭐 종가 모임에 한번 해보겠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얘가 매도가 쌓였었거든요. 하지만 얘가 시간의 가격에서 거의 한 6%까지 상승을 했다가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윤석열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 이전에 윤석열 관련주들이죠. 뭐 서현이나 덕성이 이런 애들은 보시면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새로 부각한 뭐 디지털조선, 클라우드에어, 자연과 환경, 대원전선, 그리고 앱스, 그리고 동양이, 이런 애들은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이 시세를 줄 때는 크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거래할 때는 한번 시세를 주면 20%까지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시고 장중에 단타로 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 관련주입니다. 자, 다음은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자, 고려시멘트 어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종가 분할에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요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5,200원 요 부분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얘가 이 부분에서는 종가가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200원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말씀드린 티플렉스처럼 얘가 오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종가에 다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5, 6% 폭이 나왔고요. 얘를 종가에 내가 팔았다가 다시 시간의 잔량이 다시 매수를 쌓으면 재매수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후 시간에 매도가 쌓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82%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내일도 유효합니다. 이게 5,200원 이 저점 부분을 내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내일도 5,200원을 지켜준다면 이거를 종가 오브나잇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일 5,200원, 5,100원 요 부분까지 한번 온다면 한번 저점 매수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